뭐지? 라고 해서 시작한 이경의 기본빵. 이 기본사회를 알리고자 시작한 방송이 벌써 8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총정리 특집 방송 2부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송 중에 가장 떨립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질문 드리고 수준 낮은 질문도 제가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방송 카메라도 보시고 저도 보시면 저도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내용이 길 것 같으니까 여담을 좀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최근에 수필집을 내셨던 건가요? 수필집을 아니요, 제가 봤어요.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목이 에너지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그 부제목이라고 하나요? 그게 공유부 기본소득으로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수필집, 솔직히 수필집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혼자 수필집을 내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그 기본사회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지금 8회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소개하려고 한 50여 분 교수 연구자들이 모여서 각 주제별로 수필을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묶어서 네네. 출판 계획 중에 있고요. 언제 나오나요? 예, 지금 원고가 넘어갔고요. 네네. 예, 출판사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달 이내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저는 미리 조금 봤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물론 저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1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막 뿌려도 예. 물론 사서 뿌리면 예.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필집을 이제 출판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 동기라고 하면 기본사회를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본사회가 뭐냐 처음 들어본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삶이 이렇게 마땅히 모두가 누릴 권리로서 네. 그렇게 보장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라고 말해도 네네. 되는데요. 그것이 권리로서 이렇게 아. 보장된다라고 봐도 되는데 특히 이 복지국가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복지국가를 현대적인 상황에 더 맞게 불평등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하려면 몇 가지 좀 더 보탤 게 있다. 네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게 보장돼야 되고 기본소득. 예, 네. 그다음에 원래 복지국가에서 보장하려고 했던 기본 서비스들, 네. 주거, 금융, 뭐 교육, 의료 네.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보장되어야 되고 네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불안정 노동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예, 모든 직장은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러셨을 상상이 것 안 같아요. 가죠. 제가 대학생 때는 비정규직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이 더 많은 네. 예, 이제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네.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된다. 예, 이러한 개념들이 추가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거기에다가 또 지금은
생태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까 그 문제까지 해결되는 어떤 사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 소득이 있고 네. 모든 을들의 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을이라고 한다면 아. 모든 을들의 권리가 마찬가지로 보장되고 네.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는 어떤 생태복지국가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 그 포괄하는 네. 정책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좀 다 알리려고 그렇게 책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필에서요 제가 봤던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부분은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 담당을 하셨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담당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그 전에 방송했던 여러 가지 기본 뭐 교육, 기본 주거, 그래서 뭐 기본 서비스 예, 뭐 예. 포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필에는 다른 그 각 분야별로도 이렇게 더 예, 같이 예, 되어 예. 있는 다, 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저 그걸 몰라가지고 예. 말씀 듣는 중간에 예. 아, 이제 알았습니다. 예. 빨리 그 수필집이 빨리 한 달 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수필의 제목부터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수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이사장님께 저희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 그 안에 공유부 기본 소득이거든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봐서 조금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유부 기본소득은 뭔가라는 좀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함께 해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부라는 개념하고 공유부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유부라고 하면요.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많은 일부 연구자들이 네. 커먼스라는 커먼즈 이런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공유 자산, 공동 자산 이런 뜻이고요. 네. 저는 커먼스도 좋고 영어를 굳이 쓴다면 네. 커먼웰스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공공자산 이렇게요? 예, 공동의 어떤 부. 오. 그래서 커먼웰스를 한 단어로 쓰면 그게 바로 영국이란 뜻이거든요. 영국이 브리티시 커먼웰스거든요. 나라 아, 이름이. 예. 네네. 예, 그래서 영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두의 것이죠. 어느 나라나. 아, 근데 이제 우린 그걸 띄어서 이렇게 커먼과 네, 네. 웰스를 띄어서 그걸 이렇게 고유명사가 되지 않도록 네. 공유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공유부라는 건 어떤 공동체, 뭐 나라가 있든지 뭐 어떤 지역이 있든지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가 마땅하냐 그러면 좀 네. 당위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의 것이다 말씀 주셨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은 모든 국민의 것이다라고 자산 중에 어떤 것은 자산 중에 어떤 것들이 예, 모두 예. 국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 있죠. 주로 자연자산,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노동을 안 한 거면 네. 그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네.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자산에서는 자연이 물려준 게 있죠.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같은 것들이죠. 네, 예, 네. 예.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적인 자산도 있고 네. 사람이 만들었지만 모두의 것인 자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글을 얘기해 볼까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세종대왕이 우리 모두에게 네. 선물해 주셨으니까 네. 선물로 우린 다 받았죠. 그래서 한글 때문에 우리는 덕을 보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한글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건 한글 때문에 한국 사람들 IQ가 110쯤 돼요. 전 세계 평균이 100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10인가요? 107쯤 돼요. 우리나라 평균 예, IQ가요? 그게 7이 거의 저는 한글 때문에 와,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책을 더 빨리 읽고 한 살 더 빨리 읽고 네. 또 사람들하고 또 글을 읽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공유부가
네. 세종대왕이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해주시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3만 불 소득이면 적어도 한 1,000불은 네.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 어떤 공유부는 성질이 한글 같은 공유부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풍요로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니 심지어 세계 사람들한테도 풍요로움을 주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짜이짜이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글을 그렇죠. 채택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그래서 있는 게 누구나 다 한글에 읽을 하기. 수 있게 하고 맞아요, 자기 맞아요. 언어가 보존되고 막 프라이드가 상승하죠. 예, 그리고 세종대왕이 전 세계 사람을 그 돕고 있잖아요. 네. 한글이 또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아시아권 언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네. 이렇게 중국어나 일본어를 먼저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딴 나라 언어를 네. 학습하는 거하고 네. 한글로 먼저 학습한 인공지능이 중국어, 일본어를 네. 학습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어머, 소름 돋았어요. 예, 한글이 한글이. 훨씬 더 네, 예, 네. 한글을 인공지능이 아. 더 많은 두뇌를 써서 이해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인간으로 말하자면 네, 네. 한글에 규칙이 있잖아요. 오. 그래서 더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까지도 이렇게 공유부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공유부는 사회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불행하게 일부의 사람만 일부만 혜택을 누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는 있죠.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강이 흐르는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토지가 있잖아요. 네. 그 강이 흐르는 옆에만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죠. 공유부인데도. 네, 네. 그다음에 강남의 번화한 사거리에 지하철이 뚫렸다. 네. 지하철은 우리 공유부잖아요. 우리 그렇죠. 세금으로 우리 전 국민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죠. 만든 그럼요. 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역 때문에 그 역 주변의 토지만 이득을 역 보잖아요. 일대만요. 예. 그러니까 공유부가 모두를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공유부 때문에 불평등이 더 커지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비극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 불평등이죠. 왜냐하면 노력이나 능력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은 그래도 정당화되잖아요. 네. 근데 공유부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은 정당화되기가 어렵잖아요. 억울하죠, 사람들이. 그럼요. 돈은 예, 내 세금 시샘이 들어가고 나고 역세권이 나는 아니고. 자연이 줬는데 네. 혼자만 혜택을 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키운 문명이나 나라는 멸망하거든요. 쇠퇴하고.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가장 중요한 공유부는 토지잖아요. 네. 과거에는. 토지. 그렇죠. 근데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토지를 일부 귀족들이 다 가져서 망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유부를. 그래서 그럼 조선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조선의 건국 이념은 뭐예요? 토지는 모두 왕의 것이니까 네. 다 뺏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눈다. 이게 조선의 건국 네, 이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유부 불평등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공유부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게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명분이에요. 철학이라고요. 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그런데 안 아니, 그랬죠. 토지 때문에 얼마나 불평등해졌습니까? 네, 맞아요. 결국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그리스가 왜 망했겠어요? 로마가 왜 망했겠어요? 다 공유부 불평등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유부를 어떻게 평등하게 관리하느냐. 네. 이게 그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긴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같은 공유부는 일부만 덕을 볼 수 없는 공유부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 전 지식도 세계적으로도 그런 혜택을 받고 거고요. 있죠. 예, 근데 어떤 공유부는 토지 같은 건 일부만 덕을 보니까 네. 이 일부만 덕을 보는 공유부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드는 게 그 나라가 문명이 오래 가는 거죠. 번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쉽게 그러자면 예를 든 것 중에 예, 내 세금을 들어서 지하철을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 동네까지. 예. 근데 역세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 올라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세금을 낸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이 생김으로써 혜택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시 예, 한번 예. 그러면서 그 조선시대 방법에- 건국기념까지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가 네. 그 토지를 뺏는 건 좀 안 되죠. 안 돼요. 예, 저희 예. 토지를 난리 나요. 생산적으로 네. 사용하는 게 네, 있거든요. 또 비싼 토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위치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 과세를 해서 기본 전 국민에게 나눈다면 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공유부의 혜택이 일부 전 국민에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이것이 아이디어죠. 공유부 기본소득이다. 예, 그런 아이디어죠.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불로소득 개념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따 뒤에서 다시 예, 이제 예. 질문을 드릴 텐데, 아,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너희들만 혜택 받으니까 그 혜택 본 것을 예. 세금을 같이 낸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라는 개념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이념이 됐듯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예. 그런 이념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함께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도 그건 되네요. 모든 역사와 문명이 음. 공통적이에요. 음.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 땅을 다 뺏어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잖아요. 네. 옛날에 고려 귀족들한테 땅을 다 뺏어서 네. 그들은 처형하고 농민에게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근데 현대는 그럴 땅을 뺏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땅을 그대로 사유하는 땅은 인정을 음. 하면서 약간 그 이 과세를 통해서 나누면 되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문명적인 시장 네. 친화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원리고, 토머스 페인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머스 페인이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토머스 페인의 이념이 미국의 건국 이념의 하나라면 기본소득이 미국 건국 이념의 하나인 거예요. 그분의 사상이었으니까. 미국의 건국 이념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머스 페인이 가졌던 사상이 그 사람의 사상이 기본소득이다. 미국은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그 기본소득은 토지가 많다. 미국은 진짜 땅이 많잖아요. 어머, 맞아. 근데 토지가 이미 일부 많이 사유화됐잖아요. 네네. 그 땅을 뺏지는 말고 토지에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 그게 토머스 페인이 가진 미국 건국 이념이었어요. 자기 희망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토지 보유세가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이념 덕분에. 네. 그래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요. 토지 보유세가 네. 어떤 나라는 재산세가 1% 내지 3%예요. 아. 매년. 매년이요? 예. 네. 예, 한 5억짜리 집이 있으면 한 5천만 원씩 막. 1,500만 원 이렇게. 예. 그렇죠. 그 정도 그쵸. 내죠. 그렇게 내는 주들이 있고요. 네. 그게 건국 이념을 좀 반영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기는 잘 사는 거에 비하면 우리보다 소득이 몇 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훨씬 싸잖아요. 소득에 비해서. 네. 이제 그런 게 그 정도의 공유부 사상은 어느 정도 돼 있다. 이제 그게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예인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공유부 기본소득의 또 다른 그건 예예요. 조세형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근데 진짜 배당형이라고 할까? 공유부형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미국의 예를 들면 천연자원을 생각해 봐요. 천연자원은 모두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상을 실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네. 제이 해먼드라는 주지사가 알래스카에서는 가스가 난다. 네. 석유가 난다. 그것도 공유부죠. 그 공유부 아니냐. 네. 1970년대. 이건 우리 모든 1970년대요. 모든 와. 주민의 것이다. 네. 근데 이 해먼드라는 주지사가 그런 사상을 갖게 된 건 네. 뭐 토머스 페인을 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기 건국 이념을. 근데 바로 앞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네. 기본소득 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에
큰 영감을 감명을 받아서 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공유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모두에게 나누자라고 하는데 이분의 생각이 천연자원은 고갈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걸 공유부라고 할지라도 네. 천연자원의 수입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공유부형 배당형 기본소득이죠. 네. 알래스카 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인데 이게 한번 석유 캐내는 수명이 30년인데 네. 뭐 50년인데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50년 뒤엔 배당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공유부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천연자원의 수입은 현재 세대가 다 쓰면 안 된다. 그 기금으로 만들자. 돈을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기금의 이자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년. 기금의 이자는 현재 세대가 받는 거고. 그렇죠. 와. 그리고 와. 인플레이션만큼 네. 계속 기금은 더 투자해 가고 미래 세대에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 하면 이 고갈성 천연자원 공유부를 네. 영구적인 공유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내셨어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분이 그 교육한 어떤 한 정치인이 이런 뛰어난 업적을 마틴 루터 킹 남겨가 목사님이 알래스카 해먼드 주지사를 교육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걸 활동을 보고 그런 셈이죠. 활동을 와. 보고 바로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그 원래 이분은 공화당이었고 보수당이죠. 그 주지사님이 알래스카 배당을 했는데 기본소득을 배당이라고 불렀어요. 네. 배당은 알래스카 주민은 공유부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배당이라고 붙였는데 이름을 꼭 영구기금 배당이라고 붙였어요. 왜냐면 알래스카 영구요, 영구. 예, 퍼머넌트 영원히 배당을 받을 거다 이런 이상을 했고 그러면 영구기금 배당에 얼마를 배당할지를 누가 결정하냐? 네. 주민들 대표가 결정하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못 뺏어 먹게. 정치인들이 자기 집 앞에 도로 놓고 네. 뭐 이렇게 양평에 고속도로 놓는다고 못 뺏어가게. 네. 그 돈을 못 뺏게 네, 네. 모든 주민이 합의한 대로 쓴다. 그때 그 알래스카 주민들이 한 번도 원금을 까먹을 정도로 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손 세대가 받아야 조금 더 되는 거기 남게, 때문에. 조금 더 남게. 오. 항상 그렇게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의 또 다른 형태고 그런 천연자원 같이 네, 네. 세금이 굳이 아닌 사용료를 받고 수입이 생기는 네. 그런 공유부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좀 저항이 덜하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크니까 네. 그렇게 도입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이죠. 이제 천연자원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뭐 우리나라 천연자원이 있다 막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기본사회 공유부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는 또 국가에서 어떤 대기업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이 독박 다 예. 먼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먹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나눌 거는 조금 더 좀 싸게 구입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맞아요. 예, 그게 저의 생각의 한계였거든요. 예. 아니 와. 아주 뛰어난 역사적인 통찰이시고요. 네. 그게 보통 천연자원의 저주라 그래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네.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정치가 잘못되면. 네, 네. 근데 드물게 이제 정치가 잘 되어서 그게 알래스카인데 음.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제일 불평등 지수가 제일 낮은 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일 낮은 주인데 제일 잘 사는 주에 상위 탑에 들어가요. 10% 들어가면서도 불평등이 작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해몬드가 주는 기본소득이 연간 $1,000에서 $3,000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수준은 낮은 거예요. 우리는 연간이요? 예, 상당히 우리는- 낮은데요? 우리는 그럼 월 꽤 많은 따지면 거죠. 30만, 그러니까 월간 30만 좀 30 몇만 원, 40만 1인당 예. 150에서 500만 원까지 연간이니까요. 예.
작지는 않죠. 뭐 3인 가족, 4인 가족도 4인 아, 가족이 많죠. 1인당이요? 예, 많죠. 작은 건 아닌데 미국 개념으로는 미국 소득 기준으로는 좀 네. 작죠. 그렇지만 해먼드 주지사가 그렇게 기금을 만든 석유 자원이 알래스카 석유의 200분의 1이에요. 200분의 199는 사라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네. 정치인들이 펑펑 다 썼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해먼드의 그 설득과 노력을 네. 그대로 200분의 200을 했다면 아, 지금 2만 달러, 3만 달러씩 받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예, 그렇게 그래도 그 네. 미국 사례는 알래스카 사례는 그런데 이 개념을 충분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게 석유도 꼭 없고 천연 자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아니고 근데 천연 자원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햇빛과 바람이 있잖아요. 아, 예, 햇빛과 바람이 있다. 예, 이것도 그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럼요. 이 예, 내용도 제가 뒤에서 계속 바다가 여쭤보도록 있고,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공유부가 무엇입니까? 공유부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개념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많은 스토리를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면서 공유부라는 개념과 이 공유부가 우리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책에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방향성은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뭐 기본소득을 달라 이러면 너 일도 안 하고 왜 달라 그래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공유부의 주인이니까 네. 공유부에서 나오는 것만 주라. 이렇게 따지면은 재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공유부에서 나오는 거는 가르자.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미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햇빛과 바람, 오늘 주제가 햇빛과 바람인데요. 근데 미래 사회를 생각하면 햇빛, 바람 말고 중요한 공유부가 제일 중요한 산업혁명이 지금 뭐겠습니까? 네. 대변인님은 뭐라고 지금 기술혁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AI. 그렇죠.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인공지능이 기습 질문에 제가 지금 말을 못할까 봐 깜짝 놀랐네요. 아니요. 네. 예, 인공지능 누가 봐도 네. 엄청난 기술혁명인데 네, 네.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가 우리 공유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부라는 것만 합의하고 데이터 공유부를 어떻게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일이지만 데이터가 공유부다라는 것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을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공유부니까 그 마땅한 권리를 음. 잘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사회에서도 우리는 조선처럼 고려처럼 로마처럼 멸망하지 않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와, 제가 지금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에 한 5분의 1 정도 진행이 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거의 반이 지나갔고요. 아, 예, 근데 예. 이제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질문을 열어도록 질문을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건데 지금 공유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원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권리이고 라는 재원이죠. 거죠. 아, 이런 공유부가 엄청난 예. 공유부들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공유부를 나눌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밖에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네네. 조선의 이성계가 일부가 가진 공유부를 다 나눴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가령 구약성서에 보면 50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년이 선포되고 50년마다 땅을 다시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대사회의 화폐경제오면서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죠. 예. 토지를 막 분할해서 다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예, 말씀 주셨죠. 예. 그러면 공유부라는 개념은 저희가 아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공유부가 뭐지라고 질문하실 분,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기본 사회를 말할 때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본 사회를 말할 때 우리 미래를 말할 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어휘가 꼭 나오고요. 기후 위기라는 것이 꼭 나와 언급이 돼요. 그리고 탄소세가 꼭 언급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기본 사회 개념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기후 위기, 탄소세 이게 왜 나오는지 솔직히 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선은 그 연결고리를 쉽게 설명을 듣고 뒤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는 지구가 온난화가 더워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그 원인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했어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이렇게 원래 공기는 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네. 지구를 더워지지 않게 조정하는 네. 그 이산화탄소를 적당하게 한 100년쯤 공기 중에 머금으면서 적당하게 그래도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고갈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면 이제 인류 문명에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 위기가 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원으로 네, 그렇죠. 쓰는데 그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쓰면서 옛날부터 이산화탄소를 썼지만 본격적으로 그 화석 에너지라고 불리는 석탄, 석유, 석탄이라는 아주 응축된 이산화탄소를 네. 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탄소를 떼면서 문명을 일으킨 게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많은 화석 원료를, 화석 에너지를 써가지고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탄소를 쓰면 안 되는 지구가 더워지는 걸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네. 기후 위기가 닥쳤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요.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네. 탄소를 그럼 석유나 석탄이 땅에 있는데 왜 안 쓰냐? 이제 땅에 묻어놔야 돼요.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지구 전체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를 위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미래 세대가 나중에 쓰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예. 지구가 기온이 너무나도 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예. 이제 그만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 200년 뒤에는 다시 좀 더 써도 돼요. 네.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예, 이산화탄소 공기중에 다시 내려앉는다면 네네. 아마도 제가 이거 지구과학은 잘 모르고 화학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네네. 그렇게 되지만 한 100년은 안 써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화석 에너지는 고갈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면서 화석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네. 이렇게 석탄을 떼는 석탄 석유를 떼는 에너지인데 네. 재생 에너지는 뭐 햇빛, 바람, 물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양이 풍부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기술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환해야지 네. 지구가 살고 생물이 살고 인간도 어. 존속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인데 그러면은 이 개념 자체가요. 지구라는 것을 공공재, 공유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기후위기, 탄소세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아주 이렇게 응용하시는 제대로 짚었어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가장 큰 공유부는 지구죠. 우리의.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는 인간만의 공유부도 아니고 인간과 생물과 모든 무생물과 모든 것의 공유부죠. 또 우주의 공유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유부가 황폐화되고 고갈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이걸 지켜내야 되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인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생물들은 그런 선택을 할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근데 인간은 훼손도 하지 않고요. 예. 인간은 그런 선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귀중한 이 공유물을 물려줄 수 있느냐라는 아.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인간한테 가져주는 혜택을 화폐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예, 세계적으로 해보면 전 세계 GDP의 한 3배, 2배, 3배는 넘게 나와요, 매년. 일부만 계산해봐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인간한테 인간을 주는 혜택을 다 돈으로 만약 환산을 해본다면 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태계를 그렇죠. 돈으로 햇빛, 환산할 공기, 경우에 뭐 먹는 거, 숨 쉬는 아, 거, 뭐 네. 쓰는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연 자원도 공짜로 쓰는 것도 돈 내고 쓴다. 뭐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돈 내고 마신다. 공기 예, 어마어마한데요? 물도 돈 내고 마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본다면 네네. 전 세계 GDP의 한 2배, 3배는 훨씬 넘겠죠. 와, 돈으로 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것만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공유부가 사라지면 미래 세대의 소득은 진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인공지능을 갖고 뭘 만들어내도 네. 자연에서 주는 이런 혜택이 다 사라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돈으로 다 진짜 돈 내고 하려면 엄청난 아, 못 살게 되죠, 미래 세대들은. 네. 미래 세대가 그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식들 30년 뒤에요. 이제부터 저희들까지는 아직 그렇죠. 괜찮은데, 우리 애들 세대예요. 예, 바로 그렇고 네. 저 같으면 이제 손자, 예, 저는 손자들 딸 세- 아들 예, 세대고요. 그 세대가 바로 음. 이 기후 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음. 우리는 공짜로 자연의 혜택을 잃었던 걸 애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겨우 누려야 되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노후 세대예요. 예, 아이고야. 예, 우리는 뭐 이렇게 오징어 한 점 1,000원짜리 이렇게 구운 오징어 네. 오징어 구운 걸 먹었다면 네. 얘들은 뭐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러네요. 오징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를 물려주면 안 된다. 이게 음. 이제 우리가 재생의 기본 사회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다, 생태적인 네. 복지국가다,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음. 그런 현대적인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뜻이 아.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유부 말씀만 들어도 이 기본 사회, 기본소득, 그러니까 미래의 이제 기본 사회 그 분야 중에서 하나의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방송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방송이 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개념은 이제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물으실 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좀 들어갈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리백,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이 뭡니까? 그래서 아리백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좀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아리백 하면서 그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뭐 탄소세다,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배출이 증가가 된다면 생태계에 얼마나 위협적이기에 이렇게 탄소 하고 있나요? 예, 그 지구 온난화의 그 기후 위기, 온난화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요새는 뭐 그 보일링, 지구 가열, 네. 지구가 끓는다, 네네. 뭐 지구가 뭐 온실이다, 뭐 열탕이다, 우리 사우나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이 지금 한 3도 올라가면 80억 명이 지구가 사는데 네. 거의 생물이 6차 대멸종을 한대요. 6차라는 건 지구의 역사상 이때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번은 아마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뭐 3도만 올라가도요? 3도가 올라가면 예, 와. 한 생물의 한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네. 제가 그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 30%에서 50%쯤 멸종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 생물이 더 멸종하면 생물이 죽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식량이 대멸종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식량이 다 생물이잖아요, 인간은. 네. 그러니까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의 식량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구는 80억 명의 인구를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적어도 10억 명에서 한 30억 명은 사라져야 돼요.
이 인간이요? 예. 지구가 3도가 예, 올라가면은요? 예, 예.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무 무서워.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30억 명의 인간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문명적으로. 네, 네. 이럴 땐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이럴 때 전쟁이 나요. 예. 거의 전쟁 난 거네요. 전쟁이 핵폭탄 터뜨려진 거네요. 예. 그 이상으로 인간이 사라지게 되죠. 식량을 둘러싸고. 식량은 또 둘째인데요. 지구의 많은 땅에서 물이 안 나봐요. 네. 가물어 버리는 네. 기후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네. 남쪽은.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수십억 명이 한국으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게 돼. 기후 변화로.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억 명의 인간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물론 문명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예방하자, 막자, 완화하자. 온도를 3도 올라갈 걸 2.5도, 2도 정도로 막아보자. 네. 그게 완화예요. 네, 네. 예방하는 거죠. 네, 네.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 완화하는 거죠. 네, 3도 네. 올라갈 걸 2도로 막으면 식량이 조금만 없어지니까 뭐 하여간 돈이 더 들더라도 온실을 어떻게 잘하면 네. 식량을 그래도 하는데 네. 이 정도 없어지면 인구가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인류 역사상 문명상 인류 멸종이라고 할 정도의 비극이 되는 거죠. 이런 멸종이 과거에 이런 식량 위기가 닥치면요. 마야 문명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문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 기후 이 자연의 생태계와 이렇게 한도를 넘어버리면 문명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완화고요. 네. 기후 올라가는 걸 완화시키자. 적응하자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보수주의 쪽에서 뭘 적응해요? 따뜻한 대로 살자. 인간은 기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뭘 그냥 이게 따뜻하다고 해서 겨울도 따뜻하고 여름도 따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기후가 막 이상 변화 현상이 제가 일어나는 말씀드리는 건데. 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식량을 일단 구해야죠. 식량을 구하는 게. 네. 근데 그 식량은 못 구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죠. 옷을 벗고 입으면 살지만 동물들은 네. 옷을 입혀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물고기가 멸종하고 죽겠네요. 바다 물고기가 반이 없어지면 그러네요. 식량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적응하자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진짜 그 출산 허가권, 출생 허가권 중국처럼 아니 중국도 아니고요. 경매죠, 경매. 1억 원 내는 사람은 아이를 하나 낳을 권리가 있어. 이런 사회가 돼서 인구를 줄이면 그건 문명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셋째인가요? 아니, 호적에 결혼하는 건 올릴 때는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예, 한 명만 하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아이를 경매 붙여요. 그래서 인구를 50억 명으로 유지해요. 아이를 몰래 낳으면 사형시켜요. 처형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영화에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그런 네, 네. 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애를 몰래 낳으면 여러 가지 죽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적응이에요. 그건 적응해서 사는 거죠. 더운 세계에.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거든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예, 그래서 그걸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왜 얘기했냐면 탄소 배출이 증가하면은 지구 생태계가 위협되고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은 생태계가 멸종하게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은 출산도 거의 경매에 대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뭐 살인도 일을 수 있고 우리가 식량은 우리 사람은 먹고 있을 수 있지만 뭐 동물이라든지 모든 동식물들 우리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멸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제인 지구에서 개념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천천히 완화시킬 수 있다. 3도가 아니라 2도 정도, 뭐 2.5도라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온 답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나무가 탄소를 먹어주잖아요. 네, 흡수하잖아요. 그만큼은 배출해도 돼요. 지구가 안 더워지죠. 네. 예, 나무나 땅이나 뭐 바다나 좀 흡수하는 양들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배출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배출하는 탄소는 진짜 탄소 아니면 안 되는 거, 배출을 안 하면 만들 수 없는 거, 그런 거 아주 일부만 탄소를 배출하고 나머지는 다 탄소를 안 써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예요. 전기 말고 왜요? 탄소가 원료로도 들어가거든요. 네. 원료로도 들어가고 뭐 다른 데도 다 들어가지만 전기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탄소 말씀이세요? 중립을 하는데 전기만 재생전기로 바꾸면 재생에너지 그러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고비는 거의 넘어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배출해도 그러니까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만 해도 예를 들어 자동차는 그러면 석유를 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기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면 되죠.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운송 부분에서도 탄소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먼저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기화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전기를 쓰는 걸로 우리는 가스레인지도 전자 오븐 뭐 이런 걸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인덕션 이런 걸로 바꿔서 그래서 전기화해서 하면 탄소를 안 쓰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난방이나 뭐 요리할 때도 안 쓰고 운송할 때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일단 발전만 전기로 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기부터 재생전기로 해야 된다. 이게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기와 열이거든요. 에너지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열은 또 전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전기를 발전만 잘 해내면 탄소를 안 쓰고 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탄소 중립으로 전기를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전기를 많이 쓰면 되죠. 재생전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든다 이 개념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전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그걸 에너지라 그래요. 이제 보통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와 열인데요. 열은 또 전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생전기, 뭐 재생발전 같은 말로 보셔도 되고요, 거의. 그래서 다른 나라 발전 중에서 전기 만드는 중에서 24년 올해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만든 전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매달 통계를 내는데 그걸 상반기를 합쳐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벌써 100% 재생전기고요. 노르웨이도 99%. 그 다음에 독일은 60%, 영국은 54%거든요. 그래서 OECD 유럽 국가들은 평균 5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이에요.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 꼴등이고요. 아예 완전 꼴등이요? 하위권이 아니고요? 11% 그래서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뒤처졌어요. 심지어 미국도 26%고요. 중국의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발전한 비율이 우리나라 완전 꼴등 11%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오늘 특집으로 강남훈 이사장님 모시고 기본사회, 특히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사장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